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난해 대구 남구와 서구, 경북 17개 시군이 지방 소멸대응 기금을 받은 데 이어서 2024년 배분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지역에선 지난해 받은 기금의 사용량이 너무 저조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기금 왜 잠자고 있는지 오늘 두 기자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봅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호분기점 140km 지점부터 칠곡분기점까지 3km 구간 정체를 보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동명동호 118km 지점부터 다부터널까지 7km 긴 구간 답답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대보공 구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팔달교 위쪽으로도 도심으로 나오는 차량들 가득 몰려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양로 큰고개 오거리에서 아양교 양방향으로 지체되고 있고, 대학로 복현 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으로도 신호 2번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구마로 동볼리 내거리에서 볼리 내거리 방향으로도 답답하고요. 달고별대로 만촌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성서로 성서 내거리에서 성서공단 내거리 방향으로도 정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는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더불어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도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으로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올라갑니다. 대구와 청도 모두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6.1도, 습도는 50%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지난 금요일 오전부터 행정안전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정부와 전국 지자체 민원 서비스가 상당 부분 중단됐습니다.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행정관청을 찾았던 민원인들이 불편이 컸는데요. 오후부터는 온라인상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인 정부24까지 먹통이 됐습니다. 각종 거래나 신고를 위해 증명서류가 필요했던 시민들은 언제 시스템이 복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주말 동안 복구는 됐는데 원인은 정확하게 나왔나요? 이번 먹통 사태는 지난 토요일부터 차츰 해소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평일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세월에 접속하는 인증 기능과 관련한 네트워크 장비에 이상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초유의 행정망 마비 사태로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명성에 금이 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시스템 안정화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소식 보죠. 대구 경북이 생후 1년 미만 영아 사망률이 서울보다 40에서 60% 정도 높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김지숙 칠곡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우형택 계명대 의대 교수 연구팀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 2001년부터 20년간 전국 시도별 영아 사망률을 비교한 내용을 공개한 결과인데요.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아 1000명당 사망 인구는 대구가 5.08명, 경북이 4.4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각각 3.13명, 3.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대구의 영아 사망률은 62%, 경북은 42% 더 높은 셈이었습니다. 차이가 꽤 큰데요. 신생아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 이송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과 관련된 인적 자원의 격차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연구팀은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의료자원, 특히 인적 자원이 지역적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영아 사망률이 지역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후속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요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가 화두인데요. 대구 경북 종합병원 전공의 정원이 전년도보다 꽤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각 병원에 통보했는데요. 대구 경북 종합병원 인턴 정원은 303명으로 전년도보다 10% 늘었고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277명으로 23%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정부가 의도가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고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학계에서 속도 조절론도 있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전공의 정원을 5.5대 4.5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고 그 첫 결과물이 이번에 늘어난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입니다. 네, 지역 의료 문제는 정부가 좀 계속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달서구 한 유치원의 인근 아파트 공사장 자재가 떨어져 차량이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은 지난 목요일 있었는데요. 콘크리트 거푸집 이음새 역할을 하는 5cm 길이 자재가 유치원 주차장으로 날아들어서 차량 앞부분 철판에 자그마한 구멍을 낸 겁니다. 공사 현장과 유치원 사이의 거리는 8m에 불과했고 현장과 맞붙은 이면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아이들이 등하원을 하는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안 맞아서 이번엔 다행이긴 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좀 불안해요. 인근 주민들과 유치원 관계자들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됐던 올 여름부터 부쩍 자갈과 시멘트 부스러기 등이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달서구청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체 측에 주의를 주겠다고 했고 시공사 측은 보호망 등을 촘촘히 설치했는데 작업 중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안전 불감증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여성이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 유출한 사진작가가 피해 여성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3-3 민사부는 한 여성이 대구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작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 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습니다. A씨는 헬스 트레이너에게서 소개받은 B씨를 통해서 속옷 차림이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잔금을 내지 않았고 B씨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B씨는 사진을 헬스 트레이너에게 보낸 상태였고 이 사진은 헬스장 홍보 블로그에 올라갔습니다. 여성분 많이 놀랐겠는데요. A씨는 자신이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바디 프로필 사진 작가는 촬영 사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주의 의무가 인정되고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라며 200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요즘 바디 프로필 찍는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주의가 요구되네요.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계 수리 감정을 하고 있는 김도형입니다. 제가 1975년부터 했으니까 현재 48년 되고 49년째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시계를 이제 접해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시계를 보면은 고장나는 부분도 자동적으로 딱 보면은 이 시계는 어떻게 고장이 났다 하는 게 경험에 의해서 그걸 알게 되거든요. 보람은 지금도 항상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취미에 또 맞고 또 일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즐겁고 또 이 죽은 시계를 살리는 게 자하게 잘 고쳐 놔놓으면 보기에도 좋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시계 수리가 들어오는 게 처음 접해보는 시계들이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런 시계들을 수리할 적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주로 이제 야간에 조용히 이제 배워가면서 연구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죠. 시계 자체를 요즘은 또 할 때가 실제 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멀리서 찾아오시는 편인데 우편이나 택배로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만큼 거기에 걸맞게 제가 보답을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이 큰 기대를 걸었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어 점검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작년에 새롭게 도입된 거죠. 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말 그대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좀 대응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전국 인구 감소 지역에 해마다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기금이 배분돼서 12월에 예산 편성 작업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인구 감소 지역 또 뭐 그 낙후돼 있는 그 관심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네. 하고 있고요. 기초단체가 75%, 광역단체 25%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각 지자체가 사업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평가해서 기금을 A에서 2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상향식 구조고요. 네. 내년부터는 4등급으로 나눠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대구와 경북의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이 총 20곳인데요. 사실 이 경북은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쉽습니다. 이 포항과 경산, 구미 7곳과 예천을 제외하면 모두 인구 감소 지역이거나 관심 지역인데요. 네. 이 대구는 군위군, 남구, 서구 세 곳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이 정부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면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마련한 이 자율성을 강조한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우수하면 네. 더 많이 돈을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 지역 내년에는 얼마나 받게 될까요? 일단 최근 발표된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보면요. 네. 경북도가 1,640억 원입니다. 경북은 7곳인데요. 시지역으로는 김천, 상주시가 있고요. 군 지역에는 봉화, 성주, 영양, 의성, 청도군 7곳이 상위 20% 등급으로 지정이 돼서 네. 각각 112억 원씩을 받게 됩니다. 지원받는 전국 22개 지역 중 3분의 1이 경북 지역이고 상위 등급이 많다고 합니다. 네. 대구의 경우에는 아까 인구 감소 지역이었던 서구와 남구, 군위군 세 곳 모두가 이제 받게 되는데 이번 투자계획 평가에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각 64억 원씩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경북이 1조 원 중에 1,240억 원이면은 고상위 등급이 많은 것 치고는 금액이 보이진 않고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또 낮으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았네요. 맞습니다. 이 대구시는 내년 투자계획 평가 발표에 앞서서 사업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받은 기금의 집행률을 보면 서구가 140억 중에서 38.5%를 썼고요. 네. 이 군위군은 125억 원 중에서 8.3%만 썼습니다. 이 남구는 134억 중에서 2.8%만 사용을 했는데요. 이 군위군의 경우에는 자체 개발보다는 대구시 편입과 신공항 추진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수 있는데 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남구였습니다. 이 당초 남구는 생태체험 모노레일에 70억, 또 생태쉼터 사업에 37억 원, 스마트 경로당에 14억을 쓰기로 계획했지만 집행한 금액은 고작 4억 원에 그친 겁니다. 이게 남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작년 12월에 예산을 받았고 네. 실시 설계, 투자심사, 부지 매입 등 행정 절차를 좀 순서대로 밟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사실 그 주요 사업 내용이 행정 절차가 복잡한 토건 사업들로 계획돼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고민 없이 성급하게 결정해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데 1순위로 추진했던 그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 반발에다가 노선 변경 등의 이유로 4개월이 미뤄졌고요. 네. 또 모노레일과 지방소멸 대응의 연관성이 좀 크지 않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모노레일 같은 게 생기면 뭐 이주를 가고 싶겠습니까? 뭐 이런 게 좀 딱 맞아 떨어지는 건 모노레일이 아니죠. 과연 굉장한 유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그런 거죠. 거죠. 네.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어서 추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게 대구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경북도 마찬가지인데요. 안동, 영덕, 고령, 울진이 5% 미만 집행률을 보였고요. 이 경주와 영천, 영양, 울릉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1%대의 집행률이었습니다. 이 경주시의 경우에는 기농기촌 도시민의 정착을 돕는 웰컴 팜하우스 건축을 내세워서 35억 원을 배분받았는데 네.
이 토지 구입 등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사업이 진전되지 않아서 이 부지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금을 신청했다는 건데 네. 이 기금을 아예 쓰지 않았거든요. 이 기금 마련 실적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다 보니 일단 확보부터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 계획을 내다 보니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정 기자 언급했듯이 이제 확보부터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집행률에 좀 차이가 크긴 합니다. 청송과 청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30%를 넘고 상주는 40%, 의성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두고 각기 다른 지자체들이 어떤 의지나 행정 능력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네. 나오는데 가장 많이 쓴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좀 위급한 네. 이런 마음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 유입을 위해서 11개 사업을 의성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 인구 유입에 좀 중점을 둬서 창업을 지원한다거나 뭐 마을 성장 프로젝트 뭐 이런 사업 등을 그나마 지역에서는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감안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난해 9월 처음 배분이 이루어졌다 보니 이 사업 자체가 늦어진 측면도 있고 이 기금은 사라지지 않고 2월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집행률이더라도 집행을 빠르게 서두르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업 계획을 좀 더 제대로 세웠으면 속도를 높여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단단히 들거든요.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대부분 용역입니다. 뭐 이게 좀 외주군요. 아시겠지만 기금을 확보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을 줄 수 있는 업체도 좀 많지가 않은 편이고요. 대부분 사업이 이런 뭐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비슷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사업들이 뭐 붕어빵처럼 만들어질 좀 수밖에 천편일률적일 없다. 수밖에 이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지자체에 모두 다 넣었는데 이 처음에 비공개 통보를 했던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거 공개하면 용역업체의 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실제 지자체의 역할보다 용역업체에 많이 넘어가 있었는데 실제로 예산 사용 가능성은 따지지 않고 이 사업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 가능성만 따지다 보니 벌어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딸 수 있는 사업비를 많이 딸 수 있는 방식으로 매뉴얼대로 좀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돈을 줘도 못 쓴 거죠, 사실. 10%도 안 되는 집행률이니까. 근데 내년 기금을 또 받는 거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지자체 사업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은데 올해 전국의 기금 집행률이 37.6%입니다. 내년 기금 계획안이 발표되자 이 밀어내기식으로 기금 배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데 기금 배분은 매년 행안부에서 구성한 그 투자계획 평가당 24명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금 집행률이 전체 평가 요소의 7%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쓴다는 건데 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이 지방 세입을 확충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한 해에 지방세 수입이 50억, 60억 수준에 머문 지자체도 있는데 이 지방세 수입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중장기적인 지자체 지원을 위해서라면 매년 심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받는 게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뭐 평가 방식이나 배분 구조를 보면 결국에는 지금 하향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처음 취지에 맞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방식의 사업을 좀 신청하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평가를 한 뒤에 차등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단순히 소멸 위험이 높다고 많이 배분하는 것보다는요. 토건 사업 같은 또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좀 지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상향식이라는 기분이 드는데요. 자, 지역을 살리려면 이 지방소멸기금 어떻게 좀 잘 쓰면 좋을지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가지고 지자체는 돈을 줘봐야 못 쓴다. 지방은 돈을 쓸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이 100억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 3년 안에 성과나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좀 우스워 보이는 일인데요. 이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바꿔야 하는데 이걸 방지할 정책 개발 규제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오늘의 한마디, 지방은 죄가 없다. 네.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봐요. 이게 지방의 힘만으로는 좀 역부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핵심은 좀 지방 분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소멸일기 지자체나 정부가 사전에 함께 구상을 해서 좀 특색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을 좀 조성하려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로 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기금 뭐 이런 혈세만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네. 아, 소멸이 혈세가 소멸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자, 두 기자의 수는 백대천, 경향신문 백병열,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나영 리포터가 현재 연탄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를 했다고 하네요. 어서 오세요. 네, 대구에서는 지금 1,800여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탄 공장이 없어서 인접 시군 공장에서 연탄을 수급받고 하치장을 통해 소규모 판매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연탄 하치장에 다녀왔는데요. 경주 공장에서 배달된 연탄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연탄 하치장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재 여기에 연탄이 몇 장 정도 있나요? 가득 채우면은 여기 한 12만 장 가까이 들어갑니다. 많이 나갈 때는 뭐 5일도 안 됐는데 지금은 좀 수요가 좀 줄어가 뭐 일주일 간다고 봐야 되겠죠. 대구에 연탄 공장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운반되는 물류비가 포함이 되고 비용이 좀 약간 높다고 봐야 되겠죠. 내일 날씨가 좋으면은 아마 한 10명 이상 올 거예요. 연탄 수요가 줄고 있다 보니까 뭐 생산 공장, 운반 업체로 다 어렵죠? 네, 연탄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전국에 40여 곳이 있었지만 계속된 경영난으로 올해 9월 기준 21곳이 남아 있습니다. 연탄은 저소득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만 생각해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문한 연탄 하치장의 이상직 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구시 전역하고 경북 또 경남 일부 경풍구지랄지 작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 사랑의 연탄이나 또 사랑의 연탄 은행 이런 데서 배달의 의뢰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봉사도 하고 연탄도 넣어주고 있고, 노인분들은 옛날부터 말하자면 아끼고 전략해면 살아왔잖아요. 떳떳하고 시간도 오래 가고 일하니까 이게 연탄을 또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일종의 연탄 공장이 없으니까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물류비라고 해야 되겠죠. 오르는 거는 실질적으로 대구 공장이 없으니까 지금 850원, 하회 단지 이런 데는 800원에서 850원 사이 받고 있습니다. 공장에 얼음이 있다, 또 수요가 이만큼 주니까 또 하치장을 운영하는데 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경비랄지 이딴 부분들에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소외계층이랄지 저소득층이랄지 아니면 지금 어르신들이 떼고 있는 이 연료인데 이게 자꾸 올라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물론 정부에서도 쿠폰이랄지 여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좀 이렇게 모면하고자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느끼고 또 소외계층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연탄값은 더 이상 오르면 안 된다는 게 뭐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뭐 더 이상 연탄값 오르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기부나 지원도 많이 줄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연탄 가격은 지난해보다도 10에서 15% 정도 올랐는데요. 지원이 줄어들면서 기부를 받던 분들은 연탄 구멍을 조금씩 막아서라도 아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면 단위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구매도 어렵고 기부로 전달돼도 단가가 많이 올라서 받는 연탄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사회복지사 김정수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개인이나 여러 단체, 기업, 기관 등에서 연탄 나눔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각각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봉사 날짜를 선정해서 봉사를 진행하고요. 대구 그리고 경북에 연탄을 사용하시는 어려운 가구들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 같이 이제 어려워지고 경기도 어려워지면서 연탄을 봉사하시거나 후원금을 전달하시는 부분이 조금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연탄 가격이 현재 대구는 850원으로 되어 있고요. 경북은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면단위나 아니면 뭐 마을 리단위 그런 식의 배달을 할 경우에는요. 여기 대구 도심에서 그 연탄을 주문하는 것보다 사실 한 장 단가가 더 비싸세요. 연탄 봉사를 매년 하시던 분들은 매년 덩달아 오르는 연탄값에 기부금은 같은데 줄어드는 연탄 장수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고 어르신 분들 중에서도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분들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연탄 나눔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기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연탄을 지원하는 연탄은행은 올겨울 기부량을 300만 장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5% 이상 줄었는데요. 연탄을 의지해 겨울을 나는 가구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있길 바랍니다. 네, 추운 겨울 마음만은 따뜻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박래연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대구 14도, 포항 15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침 저녁에는 춥고 대기는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많이 붑니다. 동해안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1월 22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